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어디든 여행할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소식들도 집안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편하게 프랑스산 와인을 마시고 이탈리아산 트러플 파스타를 먹을 수 있으며 스페인산 이베리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이런 시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교류가 있기는 했지만 물리적인 거리와 지리적 장벽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교류만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실크로드의 길이만 해도 13,000km였다고 하는데 13,000km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당연히 교통수단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교류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하지만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양과 서양, 아니 전 세계가 직접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용어는 역사 시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항해 시대가 단순히 유럽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이 아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세금 좀 낸다고 해서 목숨 걸고 먼 바다로 모험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왜 세금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집에서 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항해 시대로의 첫걸음은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당시 유럽에서 잘 나가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신항로 개척이 필요했던 것이죠. 포르투갈은 어떻게든 국력을 보강하여 유럽에서 살아남아야 했거든요. 포르투갈의 국토는 옆 나라인 스페인,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좁았고 특별한 자원도 없었으며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중국, 인도, 아랍,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물품들을 수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단, 금, 보석, 코끼리 상아, 향신료, 심지어 노예까지 수입하고 있었죠. 이 많은 물품 중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수입 품목은 바로 향신료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육류 중심으로 식단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육고기의 잡내를 없애줄 수 있는 향신료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였습니다. 이 향신료는 어찌나 귀했던지 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음식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수, 화장품, 방부제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향신료에는 해독작용도 있어 다양한 약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기 예수에게 바치는 3대 선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럽에서 정말로 귀한 취급을 받던 물품이 바로 향신료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향신료를 얻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신료를 아시아에서 유럽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며 거쳐야 하는 유통 단계도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거쳐서야 유럽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면서도 이미 가격이 폭등하는데 유럽에서 또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거치면서 가격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이윤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포르투갈 사람들 역시 이 향신료를 무척 좋아했지만 포르투갈은 유럽 중에서도 서쪽 끝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향신료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구하더라도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지요.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중해 무역을 오스만 제국이 장악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점점 커지면서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했고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력이었고 유럽은 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과 오랫동안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등 적대적 관계였기에 중동을 쉽사리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유럽 나라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오스만 제국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수백 년간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일본에게 35년간 지배를 받았는데 이 두 나라는 수백 년의 지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요?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후추 1g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은 1g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시 다른 유럽 나라처럼 관세가 재정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기본 물품의 수입 관세 5%, 수출 관세 5%. 오스만 제국에게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특히나 향신료 같은 경우 인기 품목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추 1g이 은 1g과 맞먹을 정도였으니 향신료에 얼마나 큰 세금이 붙었는지는 짐작이 가실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10만원에 사먹었던 와인이 프랑스 본토에서는 4만원 밖에 안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붙은 것이죠. 이보다 더 심한 수준의 세금이 그 당시 향신료에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어떻게든 오스만 제국을 배제하고 아시아와 교역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원수인 오스만 제국의 배를 불려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작된 게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엘리크 왕자가 대항해 시대에 앞장섰는데요. 그는 훗날 항해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는 어차피 포르투갈 왕의 셋째 아들이잖아. 첫째나 둘째면 몰라도 나한테 왕이 될 기회나 있겠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바다를 따라 모험을 떠나자. 약소국인 포르투갈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 당시 포르투갈은 범선도 가지고 있었고 중국에서 들여온 나침반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구가 사실 둥글다며? 평평한 거 아니라며? 서쪽으로 쭉 가면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는 거 아냐? 엘리크 왕자는 모험심과 용기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가득했죠. 그리고 내가 포르투갈 성전 기사단의 수장인데 이슬람 애들 까부는 거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겠어? 이슬람 애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들을 물리칠 필요성이 있어. 하지만 약소국인 포르투갈의 힘만으로는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때 마침 한 신하가 엘리케 왕자에게 먼 바다 건너에 있는 전설 속 기독교 왕국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님, 그들의 도움을 얻으면 어떨까요? 무슬림 너머에 프레스턴 존의 기독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스만 애들을 건너가면 그들이 있을 테니 그들과 동맹하여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 보시죠. 그래? 그들이라면 꼭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거야. 향신료도 직접 우리가 수입하고 프레스터존 기독교 왕국과 동맹도 맺으러 떠나보자. 더 이상 오스만 애들한테 세금 갖다 바치면서까지 향신료 수입하고 싶지 않아. 1415년 아프리카 북부 세우타 침공을 시작으로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의 희망봉 발견, 1489년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포르투갈의 모험은 막대한 사금가루와 노예로 보상받게 되죠. 이에 질세라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앞세워 대서양으로 나아갔고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인 바하마 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당시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인지 모르고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도착한 섬은 서인도 제도로 명명되었으며 현지 사람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편의상 인디언이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향신료 관세가 재정의 큰 부분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와 조약을 맺어 향신료 관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신항로 개척을 통해 아시아로부터 직접 향신료를 수입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미 새로운 루트를 개척해버린 유럽 사람들의 모험을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고 세금 수입이 적어진 오스만 제국은 쇠퇴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금 때문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었다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